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2012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재정학이요. 6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거예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비가치제. 2011년에 비가치제라는 말이 등장해서요. 그걸 단독으로 좀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디메릿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봤을 때 이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비가치제는 정부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제약될 수 있다. 그렇죠. 주체가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2번 마약의 사용 금지 조치는 비가치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예의다. 마약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비가치제 같은 거. 야,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사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주류에 대한 중과세는 과세라는 게 텍스를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주류, 술 같은 거 별로 권장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세금을 때리는 건데 직접 규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간접 규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비가치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인의 선호에 간섭하며 소비자 주권을 제약한다. 맞아요. 소비자 주권과 충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죄악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기구를 활용한 비가치제 대책. 맞아요. 우리가 신텍스라 해가지고 이게 비가치제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게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3번 우리가 텍스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 규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켓에 기반을 둔 베이스드 어프로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뭐 해설 여기 넣어놨는데 가치제라는 거 잘 보세요. 가치제는 민간의 사용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 규제라는 것은 상한선을 통제해서 수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간접 규제라는 것은 세금을 때리거나 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량을 줄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좀 볼게요. 자,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곡선 한계 비용 그리고 오염의 한계 비용은 피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피고세를 부과합니다. 피고세. 그때 여기서는 세금을 얼마나 때리냐 이게 아니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거 그림 가지고 그리시면 되죠. 이거는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고 이거 PMC입니다. PMC, 사적 한계 비용. SMD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오염 비용이에요. 오염과 관련된 한계 피해액입니다. 자, 그럼 피고세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생산량을 보면 SMC, 요거 SMD요, D 죄송합니다. SMD가 있고 PMC에다 SMD를 더하게 되면 SM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SMD랑 PMC를 더해서 SMC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어. SMD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PMC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SMC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2Q 더하기 10분의 1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5Q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얘랑 수요 곡선이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서 이거 이꼴로 놓고 푸는 거죠. 그쵸?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요거 P와 SMC가 똑같으니까 P는 SMC 이렇게 되니까 P가 이거잖아. 900 마이너스 Q는 요거 더하면 10분의 4가 되니까 10분의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라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를 윤리 넘겨서 Q로 정리하면 이렇게 600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600을 얻게 되면은 요거 차 있잖아. SMC와 PMC의 차, 요게 바로 텍스가 되는 거고요. 텍스랑 요 600Q를 곱하게 되면
요 직사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조세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000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요. 사실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 정도로 봐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계산 문제는 약간 이렇게 해서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는 3개 넣어놨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린달의 공공재 최적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린달 모형은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부분균형 분석 모형이잖아. 공공재 최적 공급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얘는 부분균형 분석 모형이고요. 부분균형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재만 고려하는 거야. 사적재는 사용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부담액이면 보행 모형이 되는데 부담 비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 비율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공공재 생산량과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모형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린달의 모형 앞에는 제목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그쵸.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호를 표출하는 그래서 자발적 교환에 입각한 린달의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람들이 진정한 선호를 드러낸다고 가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선호를 숨기지 않는 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 비율이 그쵸. 시장에서의 가격과 같은 말이야.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부담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뭐가 담겨 있다? 편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편익이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조세 부담 비율은 누진성? 아니요. 우리가 보통 누진성이다 하면은 소득에 대해서 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익에 비례하면 누진적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라 이 얘기는 사실은 소득 베이스로 누진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것처럼 편익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해설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린달의 모형에 대한 자발적 교환의 협상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부담 비율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D1, D2 해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면 부담 비율이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100%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신은 얼마나 부담할 것입니까? 퍼센트지로 부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9번 볼게요. 자, 투표의 역설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제 하에서요 약간 따봉 선호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투표의 역설은요 우선 이행성과 또 선호의 비제한성 공리를 위반하는데 투표의 결과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투표의 역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사회적인 어떤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순서가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의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투표 역설이 왜 발생하죠? 그래요. 투표 역설은 우선 따봉 선호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봉 선호를 가지고 일지라도 2차원 상에서 선택할 때 우리 기본 강의 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국방비랑 교육비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차별 곡선 생각하시면 이게 등고선, 등효용 곡선을 나타내면 봉우리가 이거는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투영시켜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자, 이거는 단봉선호라고요. 자, 그러니까 안건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봉선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투표의 역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중위투표자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안건이 채택되는 게 성립하지 않게 될 수가 있고요. 두 안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따봉 선호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고요. 안건이 셋 이상인 경우에 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표현 되게 중요하죠. 2차원 이상의 선택인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단봉 선호를 갖고 있다면 아니요. 단봉 선호를 갖고 있으면 2차원 이상의 선택인 경우에는 투표 역설이 발생한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2차원의 선호 나타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A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따지면 A에 가까운 레이더 생각하시면 돼요. A에 가까울수록 선호가 제일 높으니까 X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Z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 읽어보시면 자 이런 경우에 꽁도르스의 승자가 이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니스카넨이 제기한 관료들의 예산 결정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니스카넨은 이제 관료들의 어떤 행태를 나타내는 건데 관료들의 행태는 관료들은 무엇을 극대화합니까? 라고 하면 자신들의 파워를 극대화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관료들은 맥스 해가지고 예산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가들은 표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료들이 생각하는 니스카넨 모형에서는요. 이렇게 총편익이 있고 총비용이 있으면 원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적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여기를 극대화하는 게 최적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MC고 이게 밸류라고 하면 우리가 MC고 이게 M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극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요거랑 이렇게 같게 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류라고 했는데 느낌 자체는 마지널 베네핏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니스카넨 모형에서는요. 요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순편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걸 순편익이라 하는데 이걸 극대화하는데 니스카넨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그러니까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점을 우리가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잉여가 여기다 잉여 그림 우리 아시죠?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리게 되면 요거 잉여라고 할게요. 이윤이라 할게요. 그럼 생산량이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있잖아. 요거 극대가 되는 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라고 이거. 여기 극대되는 점이 A-C 분의 2B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극대되는 게 아니라 니스카넨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여기가 바로 지금 이거야. B분의 A-C인데 니스카넨일 때 선택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편익인 순잉여가 제로가 되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료가 생산하는 목표하는 생산 수준은 총편익 곡선이 총비용 곡선과 교차할 때 이때가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잉여 순편익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때 그때 순편익이 제로가 된다. 자, 관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자신의 특권, 명성,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예산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암기하셔도 됩니다. 1급 가격 차별 독점자와 같은 독점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건 뭐야?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부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되는 점을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급 가격차별은 소비자 잉여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잉여야. 국민의 잉여가
제로가 되는 수준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5번 관료들은 정치인의 득표수를 극대화하는 예산을 선택하게 된다. 아니요. 정치인의 득표수, 정치인에게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그림 요거 나와 있는 거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좀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11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